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8일 경술 내반제기사 1507년 명정덕 2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0일 임자 첫번째 기사 1507년 명정덕 2년 대간이 강옥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1일 개축 첫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12. 윤원보, 헌납, 김승조가 강옥견 등의 일을 농계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1일 개축 두번째 기사 좌의정, 박원정, 우의정, 류순정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국조보감을 열람하다가 성종께서 대간은 나의 이목으로서 봉주를 많이 하여 나의 부족을 보완했으니 각각 한 작업을 올리도록 하라고 전교하신 것을 보았다. 요즘에 대간에 또한 봉주를 많이 했으니 지금 성종조의 옛일에 의거하여 한 작업을 올리려 하는데요. 단간이 원종 등이 아뢰기를 이는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내가 저기하던 처음에 대간들이 당신의 패단을 극력 진달하여 나의 부적을 보완했다.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기니 각각 한 작업을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2일 갑인 첫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장량 안팽수가 아뢰기를 옛 임금들은 절 일을 소중하게 여겨 표창하는 언전을 거행했고 우리 성종조에서도 중에 절에 있는 자는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그 집 호역을 면제하였습니다. 죽은 성질 정성건도 과혼도 이 자화는 다 중요의 생실이 있어 성종께서 승하하시자 마음으로 3년상을 했는데 패조 때에 억울하게 사형을 받았으니 이제 그 정문을 세워 만세에 본받도록 하소서. 또 절부로 인 죽은 참판 송룡의 아내 신씨의 정문은 폐조에서 헐어버렸으니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의계하도록 하였으니 다시 의논해서 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3일 을묘 첫번째 기사 사간 김준손이 와서 복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제포의 외인이 화재를 당했는데 변방 백성이 방황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계를 멋대로 넘어와 남의 집에 불을 놓았다고 변장에 치게 하니 준손을 보내어 공문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 준손이 복명한 것이다. 이어 변방 사정을 글로 써 올리니 부원군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삼포의 외인들이 인구가 점점 번성하여 이따금 노력질을 했는데 제포에 사는 자들이 더욱 심했다. 황보겸이 일찍이 웅천 현감으로 있을 때 재물을 탐냈다는 소문이 나서 외인이 본래 신복하지 않았다. 양선일에 군용을 갖추고 가니 외인들이 잘못 알고 자기를 습격한다고 여겨 무리를 모아 칼을 번쩍이니 겸이 놀라 말에서 떨어졌다. 외인이 칼을 목에 겨누자 겸이 비루한 말과 뇌물로서 모면했으니 이는 겸이 치욕이 아니고 실로 국가의 치욕인데도 주장이 알리지 아니하여 조정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 이렇구나. 외인은 날로 방자하여 기탄이 없다가 금년 봄에 와서는 벌떼처럼 마을에 흩어져서 민가에 불을 놓아 거의 다 타게 하였다. 첨사 유미와 현감 우종수는 모두 겁을 먹어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준손이 왕명을 받들어 국문하러 가서 은근히 진상을 옹호하여 다만 금방 두어 집간을 태운 것으로 아뢰었으니 이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음이 너무도 심하다. 아이고야, 이 왜 이러는 선비들이 왜 이래.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3일 을묘 두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이조 참판 유응룡은 본래 재능도 없고 또 문과로 출신한 사람도 아닌데 패주가 유순의 아들이므로 그 아비를 위로하기 위하여 품계를 가선으로 올리고 관직을 참판으로 제수했습니다. 매양 정사하는 날에 남을 배설시키고 싶으면 아비의 요청이라 핑계하여 문득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아비는 수상을 하고 아들은 이조에 있어 부자가 정권을 장악하였으니 그 징조를 커지게 할 수 없으며 또 추세도감 제주로서 공평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하여
그 인물 됨이 전조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조 어디에도 합당하지 않으니 빨리 개차소서. 한승부 의원 한한문도 역시 재능이 없는 데다가 정당하지 못한 길로서 지위가 이 품에 올랐습니다. 한승부도 육조와 같으므로 어질고 능한 사람을 가려서 맡겨야 합니다. 더구나 한문은 폐조 때 내 알을 복양하면서 음식 대접을 잘함으로써 은총을 받아 요직을 많이 얻었으니 이와 같이 사대부의 열에 끼일 수 있겠습니까? 모두 속히 개차소서. 광주 목사 이주론 지난 병인년 가을 파월을 이과 유빈, 김준손 등이 남쪽 사람과 더불어 개책을 결정하여 성상을 추대할 때 이줄이 무사이며 또 외척과 연줄이 닿는다 하여 준손을 보내어 격서를 가지고 급히 가서 약속을 정하게 하였더니 이때 이줄이 밝은 얼굴빛을 변하여 준손을 결박하고 상변하리 하므로 준손이 변소로 빠져나가 겨우 면했습니다. 줄이 반독하여 속임수가 많았음은 이로 형용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만일 상변했다면 헤아릴 수 없는 환란이 있었을 것이니 성상의 몸에는 어땠겠습니까? 바라건대 속히 추국하여 그 줄을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응룡은 비록 재능이 있다 하나 뱃슬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한한문은 비록 문과 출신은 아니지만 드러난 허물이 없고 이줄이 상변하려던 일도 현재 하지 않으므로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고 다시 4차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시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줄의 일은 대간이 아랜 바가 이러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정원에서 아뢰기를 신등이 대간이 아랜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는 적은 일이 아니니 공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때 일을 같이 한 사람이 있으니 먼저 그 사람에게 하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줄의 일을 김준손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중조실록 3권 중종리 2년 5월 1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의 자식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 전조에 합당치 않다 하니 그 논계가 매우 마땅합니다. 정사중의 일은 신이 신적과 부모의 청탁 때문에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전일 대간이 신이 폐조의 수상이라 하여 논계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직에 있기가 실로 편하지 못했는데 이제 또 대간이 응용의 승직을 폐주가 소신을 위로한 것이라 하니 위로란 뜻을 신이 잘 알지 못하거니와 폐주 때는 문신의 수가 적어 응용을 참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기왕 같은 어진 인사들이 여러 배설에 사용되었으니 속히 개차해서 여러 사람의 소망을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신도 정승자리에 오래 있었으므로 공론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아울러 신의 직도 개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비록 폐주 때의 수상이나 별로 과실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고 응용도 드러난 잘못이 없으니 개차할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간 김준손이 이주리 약속을 어긴 사실을 기록하여 아뢰었는데 그 글은 아래와 같다. 유빈 이과과 신 등은 지난 병인년 8월에 의거하기로 같이 의논하되 9월 10일에 남은 광화루 앞에서 군오를 지어 곧 서울을 향해 떠나기로 약속했고 9월 1일에 우선 격서를 옥과 현감 김계와 전 주하랑 이부에게 주어서 서울로 달려가서 조정에 알리고 곧 이어서 궁사를 거느리고 말을 재촉하여 가서 진선대군을 은밀히 모시고 남쪽 군중으로 오라 했습니다. 또 조정에서 만일 의거하기로 한다면 박은정, 유순정, 성희안이 개책을 결정할 것이고 우리들이 의병을 일으키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방할 사람도 또한 이 세 사람일 것이니 이 세 사람에게 서신을 통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하여 이과가 곧 박은정, 유순정, 성희안에게 글을 보내어 내응하도록 했습니다. 격서를 띄우고 나서 이과가 신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이 줄이 공사로 옥과에 왔을 때 과가 조용히 말하기를 임금이 그 도리를 못하려 나라 형편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종묘 사직을 어찌할 것인가. 대구는 중의의 총망을 받았으니 성종의 업적을 회복할 수 있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공의 말이 정말 옳으며 더구나 나는 외척으로 우대를 받음이 깊으니 어찌 감히 마음을 합하여 힘을 다하지 않겠는가 하고 떠났다.
나와 너는 함께 광주로 가서 의병을 일으켜 방리학을 다 이른 다음에 줄은 서울로 올라가게 하자 했는데 이과가 갑자기 병이 나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격서와 분서, 제장기를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홀로 갔었습니다. 줄이 신을 관청 방 아랫목에 앉혔었는데 줄의 처남과 아우 이내 등이 늘어 앉아 있었습니다. 줄이 신에게 묻기를 무슨 계획으로 왔는가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공이 일찍이 이가와 약속이 있었으므로 거듭 그 계책을 매듭 지으려 왔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내 이미 알고 있다 하고 이어 절목을 묻기에 신이 소매 속에서 격서와 초안을 내어 보이고 이어 기병할 시기와 계책을 말하고 또 말하기를 이곳에서 할 일은 여러 계책이 벌써 정해졌고 공은 데뷔 전에 절친이므로 잠들을 출입하면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으로 하여금 전날을 많이 끌고 서울로 달려가서 주선하게 하는 것이다 하니 줄은 절차를 자세히 묻고 격서를 열람한 뒤에 팔을 휘두르며 언성을 높여 말하기를 너가 비록 나와 동년이기는 하나 별로 깊은 교분이 없는데 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당초에 이 과가 공과 자세히 의논하였기에 때문에 지금 나를 보내어 앞서 한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 공을 서울로 떠나게 재촉한 것이며 이과도 나와 함께 오려고 했으나 병으로 인하여 못 왔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이과는 상중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와서 보겠는가. 나는 이과와 일찍 한마디도 서로 언급한 바 없었다 함으로 신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과가 나를 속인 것이다 하고 감히 분서 제장기를 내어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줄이 자제들로 하여금 둘러싸서 지키게 하고는 마구에서 말을 끌어내 안장을 갖춰 밖으로 나가므로 이때 신은 반드시 이과와 유빈 등을 잡으러 가는 줄로 생각하고 거짓 대변을 보고 싶다 하여 관청 섬돌 아래로 나와 신의 종 수천을 불러 격서와 제장기를 담 아래 대나무 숲속에 몰래 묻게 하고 또 이과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겠는데 때는 이미 밤중이었습니다. 줄이 얼마 뒤에 돌아왔는데 그 기세가 신을 결박할 것 같았으며 그 아우 네가 여러 번 눈짓을 하자 줄이 자주 관아에 들락거렸으며 창문 사이로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므로 신이 순하고 겸손한 말로 고을 사람이 공의 다스림이 간복하니 공의 재주와 지혜로서 꾀를 모아 일어난다면 누가 감히 다르겠는가 하니 줄이 말하기를 내 비록 고을 목사이기는 하나 누가 나를 따르려 하겠는가 하므로 신이 또 말하기를 비록 이웃고 울 사람들이라도 다 공의 덕을 사모함으로 한번 명령하면 반드시 즐겁게 따를 것이다. 또 이 의거는 사람이 모두 원하는 것인데 어찌 남의 고발을 두려워하는가. 무식한 사람이면 모르거니와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비록 고발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 안 되어 도로 그 일가가 모두 망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신이 또 말하기를 지금 공이 약속을 배반함으로 인하여 큰일이 중지되어 우리들이 기병을 못하고 대군이 만일 김계 이부의 말을 쫓아 성 밖으로 나가 길을 오른다면 중도에서 반드시 병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성종의 영혼이 장차 어느 곳에서 혈식을 받을 것인가? 공은 유독 성종의 예신하가 아닌가 하며 말을 맺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줄의 매부 권주는 줄의 어미가 사랑하던 사위임을 신이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권주는 죄 없이 사형을 받았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하여 그 어미가 듣고 감동케 하였습니다. 말이 끝나자 줄이 일어나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 신에게 말하기를 너희 계획이 너무 소홀하니 격서를 가진 자가 비록 벌써 떠나더라도 사람을 시켜서 정지하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감사에게 요청하여 청녀를 데리고 갈 차원으로 정해주면 서울에 가서 조치하겠다 하고 이어 인을 불러 신에게 떡과 과실을 주어 요기하게 하면서 신으로 하여금 빨리 가서 김계 등의 그 일을 중지하게 하라 하므로 신은 승낙하고 탈출했습니다. 대개 이와 같습니다. 상이 정원에 묻기를 나는 이줄의 사람됨을 아는데 그가 반드시 큰일을 경솔하게 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잡아오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삼공에게 물어보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이줄이 처음에 이과 등과 약속을 정하고 도리어 고변할 뜻이 있었습니다. 신등이 이 단자를 보고 통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으니 잡아오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김준손의 단자를 삼공에게 내려 수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분서 제장기는 여러 장수에게 이를 분담한 기록을 말한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천안사는 박원성은 패조 때 같이 공부하던 동료 남계희, 유분, 유성년 등이 국내의 일을 누설했다 고발하여 죽을 대로 을 건너 폐주의 사륙하는 마음을 열어주었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으므로 가중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라 하였다. 충청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4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동몽을 가르치는 이적에게 녹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적은 서울 출신으로 벼슬길에 나갈 수 없었으나 여러 책을 통달하고 가르침에 부지런하여 한때 그에게 수업한 선비들 중 이름 높은 사람이 많았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이 사직하며 아뢰기를 신은 본래 재주와 덕이 없으면서 정성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패조 때는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맡은 일을 하여 무겁고 황송하게 구차히 생명을 이어왔고 중흥하는 국운을 만나게 되었어도 물러날 줄은 몰라 결국 무리를 만났습니다. 스스로는 척출될 줄로 알았는데 성은이 하늘과 같아 차마 멀리 버리지 않으시어 여러 번 사직하는 간곡한 말씀을 올려도 유언이 내리지 않으므로 밤이나 낮이나 애쓰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대간이 신의 자식 유응룡이 전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논개하였는데 그 허물을 논하는 말이 끝내는 신에게 미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신은 실로 허물이 있는데도 오히려 정성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 또한 무슨 마음입니까? 더구나 신은 늙고 병이 점점 많아져서 정신이 흐릿하고 귀와 눈도 어두우며 다리와 무릎에도 힘이 없어 걸음이 더디어 주할 때 추창도 감당하지 못하니 빨리 신의 직을 가시고 공로 있는 어진 사람에게 넘겨주시어 여러 사람의 마음도 진정시키고 공롱도 만족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윤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수는 여러 조정을 두루 섬김에서 시비를 가리지 않고 남이 좋아하면 자기도 좋아하고 남이 싫어하면 자기도 싫어하는 등의 그의 행동처사가 한결같이 남에게만 의지하여 이로써 점차 큰 지위에 올랐다. 패조의 어지러운 정치로 사람이 다 죽어갔어도 순의 벼슬과 지위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또 성조를 만나서는 그 자리를 보존한 것만도 다행인데 부자가 정권을 잡고도 조금도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가 대간의 논박을 바꿨으야 비로소 해직을 요구하니 역시 필요하지 않은가. 수는 사리를 대강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랬는데 유응룡 같은 자야 말할 나위도 없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유응룡 하한문 등의 일을 아뢰었기를 성종조의 윤필상이 수상이었는데 자전의 뜻을 따르는데 힘쓴다는 무리가 있으므로 대학생 등이 소를 올려 극론하여 끝내 그들의 요청이 관철되었습니다. 필상은 여러 조정의 구신으로 현장 공로가 있는데도 하루아침에 유생의 말 한마디로 쾌히 그 직을 갈았으니 대간의 말이 도리어 대학생만 못한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유응룡 하한문의 일을 부원군 이상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간 김준손이 서계한 단자를 삼공에게 내려 의논하고 이주를 잡아 공문하게 하니 이는 유순정의 의계에 따른 것이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6일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6일 두 번째 기사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이 의논드리기를 유응룡 한문은 비록 과제를 거치지 않았으나 모두 학식이 있고 부지런하고 신중하면 일에 숙달하여 영임한 벼슬에 일찍이 과실이 없었으니 갑자기 본직을 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한문이 대군을 후하게 받드는 것은 시세에 못 이겨 한 것으로 한문뿐이 아닙니다. 다만 전조는 책임이 무거우니 오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산이 응룡의 직을 갈게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7일 기민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7일 기민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한문의 인품이 도리어 응용만 못한데 지금 다만 응용만 갈고 한문은 갈지 않으시니 신 등은 상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주의 죄상은 명백하니 개차 한 뒤에 잡아오도록 하소서.
류장왕이 기록한 원종 공시에는 7, 8인만이 삭제되었으니 공록시 기록된 자를 더 삭제한 뒤에 노권을 받아 내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응룡은 대신에 윤훈에 따라 갈게하였고 하한문은 별로 드러난 일이 없으므로 갈 수 없다. 이 줄은 개차하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7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전 대사성 이과가 이줄이 고변하려고 한 사실을 떠올려서 올렸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병인은 8월 1일 신이 김준선, 유빈 등과 의거하기로 의논 부서의 제장으로 하여금 본도에 널리 알려 9월 10일 남원부의 광화루 앞에 모여 곧 서울로 향해 떠나기로 약속하고 의논하기를 모름지기 조정에 알려 이미 조치하게 해야 한다 하고 바로 8월 30일에 먼저 격서를 옥과 현감 김계와 전 주하랑 이부에게 주어 장사를 거느리고 좋은 말을 구하여 갑주와 공시를 싣고 서울로 달려가 조정에 알리게 하였습니다. 한편 또 의논하기를 박원정, 유순정, 성희안이 조선하여 내응할 수 있다 하여 신이 글 세 폭을 써서 사민에게 나누어 붙였는데 그 내용은 나라 형편이 이와 같아 암리를 추측할 수 없다. 공등은 모두 성종의 예신하로서 은혜를 받음이 가장 융승하였는데 사직의 위기를 참아 앉아보기만 하고 속히 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진성대군은 성종의 친인 아들로서 어들고 덕이 있어 안팎으로 총망을 받으니 시급히 추대하여 사직을 다시 안정시키는 것이 공동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지금 나는 유빈, 김준손 등 이 3인의 예신하와 의거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근이 호응하여 양식을 가지고 그림같이 모여 명성과 위세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어찌 천심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9월 10일에 남은 광화루 앞에 진을 치고 곧 서울로 향할 것이니 공등은 조정과 협의하여 대비전께 명을 받아 시급히 추대하는 것이 상책이요 시위하고 보호하여 의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중책이요 청리의 여러 군과 밤에 잠자러 가서 이해득실을 말씀드리고 호위하여 남쪽으로 강을 건너 대군과 합세하는 것이 하책이니 각자가 빨리 결정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하였다. 격서를 가진 자가 이미 떠나자 또 삼도 경차관 문계창에게 격서의 뜻을 가지고 경상도로 달려가 알리도록 하니 계창이 격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신은 김준손에게 또 말하기를 지난번 광주 목사 이줄이 공사로 이 고을에 왔을 때 서로 찾아가서 술자리를 마련해 술이 얼큰이 취한 뒤에 과가 조용히 말하기를 임금이 임금도리를 못하여 나라 형편이 이미 위태롭게 되었으나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성종의 덕택이 민심에 젖었기 때문인데 지금 확장이 물과 같이 더욱 깊어지고 불과 같이 더욱 뜨거워지니 종묘와 사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성대군은 어질고 덕이 있어 안팎으로 총망을 받으니 성종의 유업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의뢰하는 데 있다 하니 줄은 말하기를 공의 말이 정말 옳다. 지금 백성이 육이 되었는데 공과 유비는 다 지위와 명망이 있으니 우리 사민이 의거를 일으킨다면 누가 다르지 않겠는가. 더구나 나는 외척으로서 위에서 알아줌이 또한 깊으니 어찌 감히 마음과 힘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 저님이 지금 순찰사로서 본도에 와 있는데 내가 공사로 인해 당연히 만나보게 될 것이니 또한 가만히 말해보려고 한다 하면서 돌아갔다. 지금 격서가 이미 서울로 올라갔으니 박유 성 사민이 반드시 조정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조치할 것이다. 다만 줄이 스스로 자기는 외척으로서 알아줌이 또한 깊어 오직 그가 잠재에 출입하면서 중간에서 주선할 수 있을 것이라 하니 줄에게 이 의도를 말하여 서울로 올라가도록 재촉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준소는 말하기를 매우 당연한 일이다 했습니다. 이때 줄이 공사로 멀리 진도에 가 있었으므로 신은 준손과 더불어 이 장군의 친족 추세에 관한 일을 급히 보고하여 그 마음을 경동시켜 관하로 돌아오게 재촉하였습니다. 이때 장군은 망명했는데 줄과 장군은 사촌 형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줄에게 보고하기를 관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김준손과 같이 가서 이야기하겠다 하였습니다. 줄이 관하로 돌아온 뒤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또 신은 준손과 같이 광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병이 나서 전선이 격서와 본부 제장기를 간직하고 홀로 갔다가 돌아와 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광주에 도착하니 줄이 관청 밖 으슥한 데로 인도해 들어가 그 처남과 아우 이내 등을 불러 늘어 앉히고 줄이 묻기를 어째서 왔는가 하므로 신이 일찍이 이과의
약속이 있었으므로 지금 그 약속을 매듭지으려 왔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하고 이어 절목을 묻기에 준손이 격설을 내어 보이고 따라서 기병할 시기와 방략을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이곳에서 할 일은 여러 계책이 이미 정해졌으니 공은 데뷔전과 아주 가까우므로 잠재를 출입하면서 조치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죽화로 하여금 준말을 많이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조선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니 줄이 방역을 자세히 듣고 격설을 다 본 뒤에 활을 휘두르며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너는 비록 나와 동년이나 교분이 깊지 않은 데다가 내 마음이 어떠한 줄로 헤아리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므로 준손이 말하기를 당초에 이가와 공이 충분히 의논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내어 지난번 약속을 거듭 매듭 짓고 공을 재촉하여 북으로 떠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과도 나와 함께 오려고 했으나 병으로 인하여 오지 못했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저 이과는 지금 상인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와서 보겠는가. 나와 이과는 한마디도 그전에 서로 언급이 없었다 하므로 준손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과가 나를 속인 것이다 하고 감히 제 장기를 내어 보이지 못하였는데 줄이 자제들로 하여금 포위하여 지키게 하고 또 안장을 갖추게 하여 곧 밖으로 나가므로 준손은 줄이 반드시 유빈과 이가를 잡으러 간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여 어찌할 길이 없게 되자 그 짓으로 뒤를 보러 간다고 핑계하고 관청들 아래로 나와 앉아 종 수천을 불러 격서와 제장기를 담 아래 대나무 숲에 묻게 하고 이어 수천을 시켜 신에게 보고하기를 광주 목사는 참으로 무례한 사람으로서 지금 나를 결박하려 하여 일이 급하니 유빈, 의신, 정 등과 더불어 빨리 기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이 광주에서 밤중에 오과까지 60리를 달려왔는데 날이 아직 새지도 않았었습니다. 신은 줄이 임금의 외척이 되기에 당초 약속을 간절하게 했었는데 이제 배신하고 말았으니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병을 참고 광주로 달려가 그 간악한 자의 칼날을 꺾으려 했는데 10여리를 가다가 준손이 탈출하여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도로 돌아왔습니다. 준손이 처음에 수천을 보내어 신에게 이런 병고를 보고하게 하고 도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뒤에 줄이 밖에서 들어와 결박할 듯한 기세를 보이고 또 창문 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준손이 순하고 겸손한 말로 여러모로 이해시키자 줄이 말하기를 이곳 사람들이 또한 어찌 나를 따르겠는가 하므로 준손이 이곳 사람들이 공의 치적에 감복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으며 또 이 의근은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므로 비록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어찌 감히 고발할 것이며 비록 고발할 자가 있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 일가는 곧 다 멸망하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공이 약속을 배반하고 큰일을 저해하여 인심을 동요시켜 기병할 시기를 늦추게 하는데 대군이 만일 김계 이부의 말을 따라 성 밖으로 나와 길에 오르면 중도에 반드시 병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성종의 영혼이 앞으로 어디에서 혈식을 받으시겠는가? 공만이 오직 성종의 예신하가 아닌가 하며 말을 맺기 전에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었다 합니다. 또 준소는 주의 어미가 사랑하는 사위 권주가 죄 없이 사형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권주는 아깝고도 아깝다 하여 그 어미가 듣고 비통하게 여기게 하였는데 그 말이 끝나자 줄이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말하기를 너의 계책이 너무 소략하니 격설을 가진 자가 비록 이미 떠났다 하더라도 빨리 사람을 시켜 중지하게 하라. 또 감사에게 요청하여 나를 청려 앞거 차원으로 차출한다면 서울에 올라가서 조치할 것이 있다. 또 정비는 나의 처와 아주 가까운 일가이니 내가 지금 물화를 가지고 가서 후하게 언정을 맺으면 혹 허물이 있더라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준손이 승낙하고 드디어 탈출했다 합니다. 준손이 집으로 돌아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은 끝내 믿기 어려우니 서신을 보내어 그 뜻을 시험해야 하겠다 하고 드디어 서신을 보냈으나 회답하지 않았고 신도 서신을 보냈으나 줄은 또한 회답하지 않고 바야흐로 청려 앞거 차원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 뒤 10월 4일에 관은 아비의 상사를 당하여 진도로 향해 가는데 길이 광주에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판관 김양수가 신에게 묻기를 목사 이주의 어미가 신사로 인하여 나의 어머니를 만나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말하기를
큰 아들이 김함양을 결박하려는 것을 내가 작은 아들 내에게 듣고 힘껏 말렸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빈이 서게한 말도 김준손, 이과와 서로 같았다. 이에 앞서 위에서 이과 유빈을 불러 이줄이 고변하려고 한 절차를 서게하라고 했는데 이에 이르러 써 올린 것이다. 그래, 맞다. 똑같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한 하문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정승과 대간이 한문을 갈기를 청하니 그를 채직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이 빈청에 나아가 사직을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사간 김준손이 아뢰기를 신이 외인을 심문하는 일로 경상도에 가서 들으니 김극괴가 수사로 있을 때 병영 안의 벼 300석을 배로 상주 농사에 실어 보내고 반정 후 체임되어 서울로 올라온 뒤에 물리가 있을까 두려워 그 짓으로 수사로 있을 때의 도정 없는 관문과 편지 한 통을 써서 상주 목사에게 보내면서 직무 등이 무역한 벼는 나라에 귀속되어야 한다 하였으나 목사는 듣지 않았다 하므로 신이 서울로 올라올 때 지나는 길에 상주에 들러 판관 김윤호에게 물었더니 윤호가 과연 그런 일이 있다 했으니 주문하여 취재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제포에 있는 외인의 형편을 보니 폐조 때 수령 만호를 가리어서 보내지 않은 때문에 어루만져 다스리는 방법이 어긋나 여러 번 불화가 생겼는데 그때의 변장들이 매양 변방의 불화로 아랜 때문에 조정에서도 외인이 우리를 배반하는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신이 남방에 있을 때 오랑캐의 실정을 모두 알았는데 만일 적당한 사람 보내어 지키고 다스리게 하면 우리를 배반할 리가 만무합니다. 오직 진상토산물을 채취할 때에만 서로 훔치고 또 육로에서 서로 만나면 치고 싸웁니다. 이 일은 그 해결책을 재상에게 수여하여 법을 세우시기 바라며 그 나머지 절목은 앞서 올린 단자에 있습니다. 아니 위에서 말이 없었다. 말이 없지.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한수는 폐조 때 승지로서 기기 음교와 영선 건축하는 이 일을 그 뜻에 앞서 영합하여 독책이 성화 같았고 또 거만하여 조관의 머리를 잡아 끌기까지 하였으며 서총대 건축을 감독할 때는 부장의 볼기를 쳐 폭주에게 아첨하는 등 날마다 살육의 단서를 열었으니 그 죄가 조계영, 이희보, 김수경의 이상입니다. 신등이 지금까지 그 죄를 다스릴 것을 아뢰지 않은 것은 순이 연경에 가다가 중도에서 병을 얻어 돌아왔으므로 즉시 농계하지 못했는데 이제 순의 병이 나았으니 추액하여 파직시켰소서 하고 또 하한문의 일을 아뢰었는데 비답하기를 한수는 건부로 하여금 보석하고 추고토록 하는 것이 옳고 하한문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유응룡을 문원군으로 정광필을 이주 참판으로 우승지로 특별히 죄수되었다. 윤형로를 한승부 의원으로 송천희를 황해도 관찰사로 이세응을 병주 참지로 황맹헌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김인후를 장례원 판결사로 이세인을 홍문관 부재학으로 김준손을 직제학으로 김당을 사관은 사관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대사관 강경서 장령 강중진이 하한문의 일을 옮겼다. 영사 이우순정이 아뢰기를 음유를 해득하는 자를 제조로 삼는 것이 대전에 있습니다. 때문에 변포 등이 음유를 알므로 제조를 맡겼고 한문도 음유를 아는 자로서 앞서 장학원 정으로 있을 때에 건간 신중하고 이를 능숙하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신이 박원종과 더불어 의계하였습니다. 신이 병화도 감사로 있을 때 한문이 정주 목사였는데 그 장사의 실적을 보니 도내의 제일이었고 아정과 백성이 지금까지 사모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음률 아는 사람을 차임했기 때문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경서가 또 아뢰기를 변포는
통정이므로 제조에 맞지 않고 다만 음료를 가르칠 뿐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어제 김순손이 아닌 김극괴의 일은 조간을 가려보내어 추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원기를 보내어 김극괴의 일을 추액하게 하였다. 중정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한도에서 하한문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지금 윤형로로 한문을 대신했으나 그 인물이 도리어 한문만도 못하고 외척으로서 주의가 이 품에 이르렀지만 전혀 칭찬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가산군수 이발은 일찍이 동반의직을 주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자목의 소임을 주었으니 아우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하한문의 일은 이미 대신과 의정한 것이고 윤형로는 일찍이 수령을 지내 벼슬살이 한지 이미 오래고 전조에서 임명하여 우윤을 주었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아뢰었으나 역시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대간이 하한문 윤형로 이발의 일을 논기하고 다시 하렸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삼공 및 부원군 이상과 예조, 병조, 당상이 모여 김준손이 서계한 외노의 일을 의논하고 아뢰기를 웅천 동네 울산에 항상 거주하는 외인으로서 경계를 넘어오는 자들이 저희끼리 서로 치고 싸움하는 것을 검하지 말 것과 제포와 부산 두 진의 병마를 작정하는 일은 병조로 하여금 그 절목을 마련하게 하소서. 당초에 와서 사는 외인을 제포에는 30호, 부산에는 20호, 연포에는 10호로 약속을 정했는데 그 외인이 자선뿐 아니라 다른 외인도 많이 와서 살므로 그 무리가 날로 번성하여 앞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그 원래 정한 호수 이외는 쇠안하는 일을 예조로 하여금 대마도주에게 통고하게 하소서. 밀양에 있는 국가의 돈전을 경작하는 여군은 군사를 제하고는 주민도 아울러 경작하게 하는 일을 호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대간이 한문, 윤영로, 이발 등의 일을 논계하고 또 아뢰기를 정은 박겸 이는 해주 훈도로 있을 때 교생들이 그의 과실을 낱낱이들어 감사에게 호소하였으므로 언관에 합당하지 않으니 개정하소서. 이 의석의 종북간의 자식 상좌 등은 폐주 때 나인 녹수에게 의탁하고 또 내수사에 의탁하여 폐주가 특별히 녹수에게 준 것입니다. 반정한 뒤에 모두 공사의 노비들이 다 본주인에게 돌려졌는데도 지금까지 이 노비들이 내수사에 속해 있으므로 그 주인이 상언하여 나이가 같은 사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들이 폐조 때의 권세에 의지하여 주인을 배반했는데 또 새 봉궁의 비부라고 해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악을 징계하는 뜻이 없게 되니 바라건대 본주인에게 돌려주소서. 계령현감 신중수, 고령현감 강충손, 현풍현감 최석견 등의 불법한 짓은 앞서 이미 이문하였으나 영로가 필피하여 중도에 방치되어 보고가 되지 않았으니 아울러 조원기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하한문 등의 일은 윤할 수 없다. 박겸이는 채직하라. 홍복관 등은 이미 공로가 있는 데다가 또 새 봉궁의 비부로 전에 내수사에 속하도록 했고 또 본주인에게는 나이가 같은 자를 가려 이미 바꾸었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북간 상좌의 일을 공이 있는 까닭으로 그 주인에게 바꾸게 하시니 이는 공명정대한 분부가 아닙니다. 왕자는 사사름이 없는 것인데 지금 죄가 강상에 관련된 미천한 사람을 성상의 염두에 두시고 이목인 신하의 말을 윤호하지 않으시니 한간 무리가 불쾌할 뿐 아니라 사책에 기록한다면 후세의 전하를 어떤 임금으로 여기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3일 얼축 첫 번째 기사 한순의 일을 부원군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중정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3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발 북간 등의 일을 아뢰고 김극괴는 중계를 받을 줄 알고 반드시 도망갈 것이니 수금하여 추구하고 조원계는 어사를 겸임시켜 지나는 수령들의 불법을 검찰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산군수 최유정은 이미 용서를 받았거니와 그 고을 백성들이 유정이 유임을 바라니 그대로 체임하도록 하고 이발은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하한문과 북관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생원 진사의 정실을 보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하한문 북관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현풍 현감 최석견의 범법은 그도 관찰사가 벌써 추문하여 회부했으므로 그 사실이 명백하고 또 면화시 12석을 심고 주민으로 하여금 가꾸게 하여 자기 것으로 가져다 썼으며 또 두 사람을 사용한 일은 석견이 이미 자복했으니 파직시켜 추구하도록 하소서. 구수영이 이 극교의 안에 무덤을 깎아 뭉갠 일은 그도 감사와 행대 감찰의 보고로 사실이 명백하니 추문하시기 바라며 전 제주 목사 육하는 제주에 있을 때 불법한 일을 많이 했고 또 준말을 많이 내다가 각 여기에 팔았으니 잡아다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일 금제를 정하여 부녀가 범법한 초피, 사라, 능단을 고발한 사람에게 준다 하였는데 대체로 고발하는 풍습은 좋은 법이 아니니 이 제도를 쓰지 마소서 하니 육관과 검제의 일은 아랜대로 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정시에 수석한 한승형을 전시에 직부하도록 명하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대선 민상안 대사관 강경서 등이 합사하여 북관 상좌 구수영 등의 일을 농기하고 또 아뢰기를 한수는 성종께서 방출한 국력 귀비를 가늠하여 일남일녀를 낳고도 방자한 행동이 기타 놓다가 반정한 뒤에 도로 내보낸 사실은 귀비가 이미 문초에서 자복하였으니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니 정운에 전교하기를 홍북관 상좌 등은 공로를 기록할 때 분뇨로 기록에 빠졌으니 빨리 추록하라 하고 또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북관 상좌 등은 방금 공신으로 추록했기 때문에 윤할 수 없고 한순의 일은 폐조 때 추문을 다하지 않은 의도가 있을 것이니 다시 상고하여 아뢰고 구수영의 일은 추문을 다한 뒤에 다시 아뢰라 하니 상한 등이 또 아뢰기를 북관 등은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했는데 지금 또 그 주를 다스리지 않고 또 공로를 기록하게 되면 이는 악한 사람을 상주는 것이므로 풍속을 크게 해질 뿐 아니라 성덕에도 누가 되니 속히 주인에게 돌려주소서 하고 또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전하께서 등극하시던 맨 처음에 모든 투속되었던 공사처는 본준에게 돌려주라 명하시자 온 나라 신민이 눈을 씻으며 서로 경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명분이 비로소 정해지고 공론이 크게 행하여진다고 여겼는데 뜻밖에도 북한 부자를 특명으로 내수사에 그대로 두게 하시니 신등은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북한과 그 자식 상좌는 녹수에게 의탁하여 지난 개해년 정월에 내수사에 소속되고 갑자년에는 녹수에게 사급되었습니다. 이 자들은 주인을 배반함이 더 심한 자인데 전하께서 이미 죄를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언을 베푸시니 이는 그의 악을 기르는 것입니다. 폐조 때에 배반한 하레베를 불러들여 명분을 땅을 쓴 듯 없애고 인군을 미혹시키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 것은 녹수가 제일 심하니 전하의 명석으로 마땅히 통일이 개혁할 것이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없는데 지금 여러 나라 논집해도 어렵게 여기고 결단하지 않으시니 이는 그 잘못을 본받고 그 패단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공론은 다 이것을 첫 정사의 큰 결점이라고 하는데 전하께서는 홀로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공로가 있다 하여 원종 공신의 줄에 추록하고자 하시니 신등은 자세히 알지 못하나 북한 부자가 무슨 공로가 있어 이런 분물을 내리십니까? 옛날 전공은 한나라에 큰 공이 있음에도 고조가 서슴없이 못 뺀 것은 사사로운 정이 대의를 가릴 수 없는 데다가 처음 정사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북한을 공로가 있다 여기시는 것은 반드시 거마 사이를 바쁘게 따라다닌 것에 지나지 않으며 주인을 배반한 그 악은 전공의 불충보다 만배나 더한 것인데도 전하께서 이미 벌을 주지 않으시고 온 나라의 공론을 거절하며 사정으로서 공의를 없애어 정사를 해롭게 하시니 이와 같이 하고도 지난날의 패풍을 개혁하여 법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그렇다. 중조실록 3권 정종 2년 5월 2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북간의 일을 7번이나 논개하고 2번이나 차자를 올렸으나 다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이원성을 사원부 장령으로 조원기를 통례원 봉례 겸 장령으로 삼고 신봉전은 사관원 정원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김철문 대사헌 민상한 대사관 강경서 영사 신준 등이 북관 등의 이를 극력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경년에는 날씨가 매우 더워서 대간이 말을 할 때에 대신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마음에 매우 미안하니 삼복이 지나기까지 정지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부재학 이세인 등이 소를 우리기를 그 소에는 대략 다음과 같다. 하늘은 사사로이 덮음이 없기 때문에 그 컴을 이루고 땅은 사사로이 시름이 없기 때문에 그 넓음을 이루고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침이 없기 때문에 그 밝음을 이루었으며 왕은 이 세 가지 사사름이 없는 것을 본받아 만민에 임하기 때문에 그 치평을 이루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사이를 용납하게 되면 나라 정사가 날로 몰란해져 환란이 그로 말미암아 커지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처음에 지난 정사의 폐단을 징계하여 오직 그러니까 시책을 일체 반정하였는데 그늘의 표단은 매우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장이 있는 것은 부끄럽기 한이 없는 것입니다. 폐조 때에 사천을 빼앗아 소속시켜 주인을 배반한 무례한 자에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므로써 드세고 사나운 노비가 이를 인연으로 의탁하여 그 주인을 멸시 모욕하고 심한 자는 반드시 모해하고야 말려고 하니 명분이 뒤섞이고 상하가 뒤바뀌어 그 화가 극도에 이르렀으면 전하께서 친히 보신 것인데 어찌 적연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이런 명분 없이 가진 것을 적발하여 지극히 공평함을 보여주고 주인을 배반한 종을 죄주고 그 명분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는데 전하께서는 이를 생각하지 않고 국내에 둔 것이 아직도 남았을 뿐 아니라 사천을 그대로 소속시키게 하시니 이는 바로 그 잘못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디에 반정한 보람이 있습니까? 잘못을 본받는다면 그 화가 더 심할 것이니 어찌 깊이 두려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일국의 부를 가지시고 만민의 군림하시니 사제와 사인을 둘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두 미천한 자의 이름을 어찌하여 대궐까지 알려자 전하의 번다한 만기 속에서도 생각을 유독 이들에게만 돌리시는 것입니까? 이들은 패조 때 녹수를 인연하여 국내와 통하여 주인을 배반하는 꾀를 이루었는데 알지 못하겠으나 지금 또 누구를 인연하여 세정사를 더럽힘이 이토록 극도에 이르는 것입니까?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상을 주시니 이는 큰 악을 키우고 그 관계를 권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신하의 잘못을 징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대간이 논집하여 맞지 않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허물을 문식하여 잘못을 성취시키면서 공론을 끄려 할 것이 없다 하시고 또 원종에 기록하게 하신 이는 계략으로 간관의 예봉을 꺾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드니니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고 또 전하께서 정사 보신지 오래지 않아 갑자기 이런 큰 실수가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턱지로 훈적에 추가에 참여된 자가 많으니 이미 전하에 큰 누가 되었는데 또 사천을 추가하려 하시니 성덕을 더럽힘이 더욱 심합니다. 사책에 기록하여 만세에 전한다면 장차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세정사를 하시는 처음인지라 사방의 사람이 우러러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오늘에 달렸는데 전하께서 사정을 앞세우시니 이는 일국의 창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서 위를 따르는 것은 또한 더 심함이 있어 공평으로 시범하더라도 사정이 있을까 두려운데 더구나 먼저 사정으로서 창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경대부가 모두 자기 집에만 사정을 두고 사서인이 각기 자기 몸에만 사정을 두고 상하가 공의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사정에만 급급하며 전하께서 앞으로 어떻게 막으시렵니까? 앞서 사천으로서 내수사에 소속된 자를 모두 본주인에게 돌려주고 원중이 된 자를 모두 개정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온 나라 사람들이 들어서 아는데 또 이런 명령이 있으니 이 무리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임금으로 하여금 이미 내려진 명령을 고치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전일의 명령은 전하의 본뜻이 아니라 형식만 갖춘 것이라 하여 이 뒤에는 비록 좋은 명령이라도 불신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니 명령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 한 가지 이래 5가지 실수가 있으니 명분이 바르지 못한 것이 첫째이며 작상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둘째이며 국민에게 사정을 보인 것이 셋째이며 명령이 백성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넷째이며 악을 높이고 관계를 키운 것이 다섯째입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문란해지고 작상이 일정함이 없으며 거짓이 되고 사정을 보이면 탐욕을 내며 영이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고 악을 높이고 관계를 키우면 패악해질 것이니 이 5가지는 다 위태하고 멸망하는 형상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멀리 전고를 보실 겨를을 없으시더라도 어찌 패조를 거울 삼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다 없어지지 않고 공도가 다 밝아지지 않아 매우 근심하는데 전하께서 이것을 알지 못하시고 또 5가지 실수로서 재촉하신다면 재앙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대간이 온 나라의 공론을 들어 천례의 일을 말하는데 전하께서 굳이 거절하시기를 이같이 하시니 이는 대간을 가볍게 여기고 공론을 사소하게 여기는 반면 중대하게 여기는 바는 곧 천례와 사은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전일 대간에게 상 주는 것은 할 말을 다하게 하려는 것인데 말을 해도 따르지 않으시니 이는 전하께서 간언을 구한다는 이름만 있고 간언을 써주는 실질은 없는 것이므로 사방에 들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가는 따르기를 성심으로 하시고 허물 고치시기를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처음을 삼가는 단수로 삼으소서. 홍문간에 찬교하기를 소안이 모두 사로 썼는데 이 사람이 사공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모두 아는 것으로 세조 성종조에도 이미 전례가 있었다. 소에 또 어떻게 하여 대고까지 알려질 수 있었는가 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안 것이 아니고 잠재에 있을 때 나에게 공이 있어 내가 친히 알게 된 일이다. 5가지 일이라 무슨 일인지 열가하여 아뢰라 하니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리기를 특지로 전국공신에 윤탁로를 추록하였으며 원종공신에는 이줄, 이자원, 김우 같은 유와 미천한 자들도 많습니다. 패조 때 북관 등이 종으로서 주인을 배반하고 내수사에 투속되었는데도 전하께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그대로 소속되게 하여 그 주인이 무시되게 하였으니 상하의 분별이 이미 크게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는 명분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북관 등은 주인을 배반한 죄가 너무도 큰데 다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원종에 추록하여 천례로 하여금 선비의 유의에 끼게 하였으니 이는 작상에 일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북관 등은 다만 본궁의 비부일 뿐 드러난 공이 없는데 또한 원종에 추록하게 되었으니 어찌 공도에서 나온 일입니까? 이는 국민에게 사정을 보인 것입니다. 북한 등은 그 주인을 배반하기를 꾀하여 내수사에 투속되었으니 간악함이 극심합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녹공하게 하였으니 이 뒤에 그 주인을 배반하려는 자가 반드시 본받아 벌떼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악을 높이고 관계를 키우는 일입니다.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사공이 있다 하시나 이른바 공로가 있다는 것은 다 전국할 때 분주한 노고가 있다는 것인데 전국이란 조정에서 나오는 것이니 잠재의 사인이 어찌 같은 공로인인들 있을 것이며 비록 전일에 사공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에 공언하여 공신의 열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왕은 사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사공이 있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사정이 아니라 하시고 또 사공이 있다 하면 무엇입니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세조 성종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시나 전하께서 이미 사이로서 이런 실수가 계신 것도 그 누덕에 심한데 어떻게 허물을 수식하여 과실을 성취시켜 옛일을 끌어다 대며 또 조정을 허물이 있는 대로 두려고 하십니까? 진짜 길라며 잘한다. 설사 조정조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당연히 공정한 것을 본받을 것이요 그 사정을 본받을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이 사람은 우리 집 비부로 내가 잘 안다. 어찌 그런 까닭이 있겠는가 하셨는데 비부란 한 집안의 사사로운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한 나라로서 집을 삼으셨으니 잠저 때와는 다릅니다. 전하께서 한나라의 임금으로 한나라의 정사를 행하시고 한나라의 공평한 상을 논하시는데 종에게 사정을 두어 비부라고 말씀하시니 비부에게 사정을 둔다면 반드시 한나라에 공평하지 못할 바가 있을 것이니 이는 조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공론을 어기고 기필코 천리에게 사정을 두려하시는데 어찌 까닭도 없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등이 크게 염려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너희들의 말이 크게 그르다 하셨는데 신등이 듣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구원하시는데도 계도하고 권정하여도 오히려 움츠려들어 다 말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윗세로 임하시는 경우이겠습니까? 패조 초년에는 대감과 시종 이외에 그를 올려 이를 말하는 자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가 중년에는 대감과 시종만이 말을 할 수 있었고 말년에는 은책을 맡은 자라도 또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 하교하여 구원을 자주 하시되 신들은 대간이나 시종 이외에 다시 진언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기하신 처음에는 오히려 이러하시니 말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이 같은 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신들의 말이 지나치다고 하시니 신등은 전하께서 대간이나 시종이 입을 다물고 말 못하기를 패종 말년처럼 해야 지나치지 않다고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다. 와, 멋지다. 중정치로 3건 중종 2년 5월 28일 경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북관의 일을 논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다시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전하께서 한 가지 일에서 세 가지 실수가 있으시니 연산 때의 폐풍을 답습하여 노주의 명분을 어지럽힌 것이 첫째 실수요. 대간의 공론을 거절하여 온 나라 백성이 총망을 잃은 것이 두 번째 실수요.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대로 두라 녹공하라는 하교가 세 차례 거듭 바뀌어 정령이 미덥지 못하게 한 것이 세 번째 실수입니다. 명분을 어지럽히면 완강이 끊어지고 공론을 거역하면 원기가 상실되고 명령이 미덥지 못하면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성덕의 누가 되고 민망을 잃는 것인데 더구나 세 가지를 겸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교하시기를 종사와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닌다 하시니 신등이 크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완강이 끊어지고 원기가 상실되고 백성이 복종하지 않으면 국가가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위태로우면 종사도 위태로운 것이니 이것이 종사와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이 세 가지 실수가 있다 해서 곧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 만일 이를 작은 일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신다면 마지면은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윤이 태갑에게 경계하기를 너의 덕이 아니거든 키우지 말지어다 그 종을 마치리라 하였는데 이것이 이를 위한 말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당초 잠저에 계실 때 인덕이 일찍이 드러나 백성들의 주대함이 서로 의논하지 않아도 같았고 저기하시게 되어서는 온 나라 시민이 모두 경하였는데 반정한 지 얼마 안 되어 곧 이 세 가지 실수가 있으시니 신등은 이로부터 조정이 엄숙하지 않고 인심이 해이될까 걱정됩니다. 조정이 엄숙하지 않고 인심이 해이된다면 한 시대의 훌륭한 정치를 새롭게 하여 길이 백성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속히 성명을 거두시어 건년의 폐풍을 개혁하고 요사의 실수한 일을 다시 고쳐 명분을 바르게 하고 언로를 열어 민심이 따르게 하소서 하였다. 대간의 전교하기를 주인을 배반한 것은 과연 죄가 있다. 그러나 공신이 용서할 수 있다 하니 다시 아뢰기를 옛 사람이 말하기를 공과 허물을 서로 비교해 보아서 공이 크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죄가 크면 공은 마땅히 깎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북관은 죄는 크고 공은 작으니 추가하여 녹공할 수 없습니다. 하여 5번이나 아래고 부재학 이 세인등이 또 4번이나 아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참 멋지다. 우리의 대감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8일 경호 5번째 기사 대감과 홍문관의 전교하기를 날씨가 몹시 더운데 작은 일로 수고하므로 홍소주 4병을 내리니 마셔보라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9일 신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북관의 일을 4번 아뢰고 다시 상차에 논했으며 또 한순이 4번의 궁녀를 강통한 것을 넘겨 파직하고 죄주기를 청했으나 다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3권 중종 2년 5월 29일 신내 두 번째 기사 부재학 이세인 등이 또 상차하여 북간의 일을 논했으나 윤하지 않아 대간이 사직하는 것을 오리고 물러갔다. 중종실로 3권 중종 2년 5월 3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직에 나오도록 명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대간이 후일에 있을 조짐을 가지고 말을 했으나 내가 윤호하지 않는다는 뜻을 다 말하였다. 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나 대간이 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재차 사직하고 물러갔다. 중종실로 3권 중종 2년 5월 3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은교, 경세, 창 등이 북간의 일을 논기하니 하기를 3번이나 하고 또 상찬이 전교하기를 이제 미천한 사람이 이르러 그대들이 수관이 아랜대로 하겠다 하자 대간이 드디어 직에 나아갔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북관 등과 함께 공신에 기록하기를 명한 4사람은 그대로 두라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신들이 아랜 뜻은 북관 등만이 아니니 이제 이 4사람도 공신으로 기록하지 말도록 하소서. 또 한수는 비록 사를 받았으나 패조 때 대간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데리고 살다가 반정한 뒤에 비로소 내어 보내었으니 죄가 조계영보다 크고 전 상주목사 신극성, 전 진주목사 이승원은 탐호하여 백성을 괴롭혔으니 아울러 조원기를 시켜 추국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 4사람은 공이 크고 한수는 거듭 용서를 받았으므로 윤하지 않으며 이승원과 신극성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